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13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파월 의장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 당장, 때릴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리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정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나친 간섭을 하면서 좀 왜곡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도 크게 기준에서 벗어난 발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후베이성에서 하루 만에 14,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4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런데 하루 만에 14,000명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진단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누락하고 있던 그런 숫자들이 한꺼번에 좀 밀려 나왔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산세가 멈추고 있다. 당장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이거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국내의 어떤 상황에 국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의 입국자들을 미국처럼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쉽게 이게 끝날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유롭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는데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 빈번하게 또 서로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북한 쪽에서 어떤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먼저 등락 결과인데요.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정받으면서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막판으로 갈수록 약한 모습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상당히 좀 약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전환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재밌죠?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코스닥이 오늘 훨씬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의 이 흐름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서 조금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도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 덧붙이면 대형주들의 흐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해외 증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역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출발 자체도 좋았는데 장중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판으로 가면서 조정을 조금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역시 미국 선물이 굉장히 약했어요. 중국 시장도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했고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기 흐름에 있어서 오늘 장중 흐름이 아니고 단기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심리적인 부분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뭐 운봉이긴 합니다만은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하락 전환됐다가 낙폭이 좀 컸다가 다시 반등했죠. 그래서 뭐 괜찮은 상태를 마감을 했고요. 수급이나 이쪽은 별로 좋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중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를 따라가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막판이 꺾였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코스닥은 따라가지는 않았었던 흐름이에요.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이나 이런 쪽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선물은 또 막판에 꺾이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선물의 어떤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형주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막판까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막판에 가면서 좀 약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상승하면서 오늘 출발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장중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미국 선물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도 약하죠. 이 두 개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사실 미국의 선물이 오늘도 강했다 그랬으면은 아마 이 초반의 고점을 뚫고 훨씬 더 강하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던 건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 너무 그동안 이제 과매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좀 우려감이 뒤섞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그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이 또 매도를 해주면서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강했죠. 그나마 이 전기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버텼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기전자 덕분에. 그런데 역시 마감으로 갈수록 좀 전기전자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자,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 CJENM이 워낙 강했었죠. 예, 이런 영향으로 이 정도의 흐름을 보였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CJ제일제당과 서울반도체인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십시오. 흐름이 단기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CJ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죠. 뭐 기생충 영향도 있고요. 또 실적이 워낙 좋아서 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꺾였을 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그리고 위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 자, 이 종목은 독특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좀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고, 없을 때는 추세적으로 꺾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CJ제일제당. 단기 흐름이 괜찮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괜찮은데요. 여기서 꺾인다는 건 어떤 뭐 그룹주들이 같이 꺾인다든지 저 지수가 꺾인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움직였었던 어떤 그런 패턴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꺾인다고 할지라도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좀 홀딩하면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아래에서 좀 다시 한번 오면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유료염 매매 결과, 뭐, 테마주들을 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종목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신 테마주도 하고 있고, 또, 폐렴 관련주도 추천을 하고, 그리고 뭐, 기생충 관련한, 그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좀 그 상기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 예상했던 반등이 오늘 나왔었고요. 또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내일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일 장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좀 탄력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서 곧바로 꺾이는 것보다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대응 전략은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이제 장중에 단타 좀 심하게 빠졌다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강하게 탄력이 나왔을 때는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매도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매도했을 경우에 밀리면은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일요일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목요일, 금요일이 여기였었죠. 그래서 지수가 월요일에 꺾일 것이다. 218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2180 딱 찍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월요일에 심하게 꺾이면은 뭐 화요일부터 나올 수도 있고 화요일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수요일, 목요일 어느 날이든지 이번 주에는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225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2250이 왔어요. 자, 그래서 뭐 그 일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맞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은 뭐 여기까지 왔지만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2250선을 다시 터치를 하든지 돌파를 하든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아무래도 뭐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여기에서 곧바로 뭐 그냥 밀리는 이렇게 그냥 쭉 밀려버리는 그런 그림보다는 그냥 살짝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 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요일에 말씀드렸었던 지수대의 흐름, 이 박스권에서 정확하게 좀 나왔었던 그런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뭐 2180 터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었겠죠. 2180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계속 하락보다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250까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는 거 그리고 조금 그 더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죠. 다만 매수했다가 계속 밀리면은 손절은 짧게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수가 다시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곧바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좀 어떤 이 현재 위치에서 좀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후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